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은 그냥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6만 전자 돌파할 때까지 그냥 5만 6만 원 마음의 보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거기서 사고 팔고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삼성전자가 6만 원 이상까지 올라갈 어떤 트리거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관점이시군요. 그래서 네.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트럼프가 상호 관세 잘못하면 또 이게 뜻대로는 보편 관세 뭐 어떤 상황이 나올지는 3월 달에 중국하고의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거만 보세요. BYD하고 테슬라가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계속 BYD 올라가고 이쪽이 계속 테슬라 빠지면 우리는 이거는 또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3월 달, 4월 달은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저는 최은정이고요.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모시고 돈의 물줄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바로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일단은 한 주 동안의 시장 흐름을 먼저 여쭤보고 시작을 할 텐데 지난주에 박스 이론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나스닥은 박스권에 갇혀 있을 거다. 국내 테마주 매매가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또 엔비디아, 테슬라 지금 자리에서 먹을 거 크게 없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실제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일단 전번째 박스 이론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전 종목을 이렇게 패턴을 한번 구분해 보는 노력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A1 패턴이 이제 이게 2차 전지 패턴이에요. 계속 떨어지면서 바닥인지 더 떨어지는지 모르는 그런 패턴. 그럴 때 B 패턴 박스에서 바닥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저는 자동차주하고 2차 전지하고 LG그룹 주가들이 이런 패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A2는 이제 한계 탄력성이 둔화하면서 오르긴 오르는데 이제 이렇게 변동성을 주는 거죠. 그리고 직전 고점 시원하게 돌파 못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선 기자재라든지 전번째 로봇주 파는 게 이런 한계 탄력성이 둔화돼 갖고 이격 조정이 나올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가 노리는 거는 C1입니다. 바닥에서 탁 치고 나가는 거, 아니면 눌림목 주고 다시 치고 나갈 거. 그 다음에 C2 패턴은 이거는 이제 상승에서 하락 추세로 바뀌는 패턴. 그리고 이제 박스 이론을 같이 한다면 나스닥이 갇혔다는 얘기는 저는 19,000도 깰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네. 깨면 돌리고 유동성의 힘으로. 근데 뭐 2만만 가면 두둑에 맞고 이게 저는 아직도 6개월 내내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갈등 구조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요 박스에 갇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테슬라는 제가 이 시간 통해서 450불에서 때리고 요 121선 근처까지 오는 걸 기다려라 했는데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더 빠질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돌아갈 것 같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반을 씹어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갖다 얘기해서 엔비디아 115불 깰 때 분할 매수하듯이 네. 이거 맞출 생각하지 않고 3월에서 5월 코스까지 이게 지그재그 파동이 나올 건지 여기서 한 번 더 퉁 빠질 건지 요게 121선이거든요. 네. 121선이 300불이에요. 그리고 201선은 한 270 정도. 그러면 만약에 300불을 깨서 툼에 나온다는 얘기는 미중 간의 갈등 구조에서 3월 달이나 5월 달 사이에 그 중국에 있는 그 테슬라 공장이든 여기서 뭔가 폐쇄 시나리오가 나왔다는 얘기고 또 악재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애플하고 같이. 네. 그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의 그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올 거니까 우리가 예측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어보고 안 나오면은 그 엔비디아 같이 112불까지 갔다 이번에 130불까지 대반등 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 400불까지는 언제든지 대반등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을 사서 트레이딩하고 여기서 툼에 나오면 다 사자. 이게 저는 3개월 동안의 테슬라 전략입니다. 투매가 121선을 터치하는 순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또 한 10에서 20%. 그러니까 120선 깨갖고. 거의 201선 근처까지 예. 가는 경우도 예상을 예. 하시는 거죠?
아니 250에 270 가면 완전히 바겐셀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까지 가는 상황이 나올지 여기서 300불에서 터닝할지 그거는 맞히지 못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참은 분이 잘하신 거예요. 450불에서 팔아갖고 그 사이에 이게 우리 그 서학 투자자들이 또 제일 많이 걸렸어요. 아이온큐하고 심지어는 테슬라 레버리지 상품을 막 샀다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좀 곤혹스러울 거고 네. 여기서 만약에 200일선 가면 그분들 투매 나옵니다. 전에 한번 엔비디아 300짜리는 깡통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3월 달까지 저는 3월 말까지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115불에서 요 122선을 깼다가 돌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 트레이딩 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다시 140불 갈지 다시 115불 갈지 이거 뭐 맞출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하고 한 이것도 실적 노출 이후 상황을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실적 컨센서스는 좀 나쁠 것 같아요. 딥시크 쇼크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고 다시 지지력을 검토. 최악으로는 여기서 쌍바닥이거나 다음에는 이걸 깹니다. 그러면 그때는 적극적 매수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대충 이것도 3월 중순 정도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불안하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이쪽 관련된 그 HBM3 관련된 종목들은 하락 추세입니다. 네. 그러면 요번에 SK하이닉스가 18만 8천 원대에서 지금 여기 딱 보시면 19만 원 깼다가 돌아섰는데 다시 또 꺾여 내려오는 코스거든요. 그러니까 18만 5천 원과 17만 5천 원에서 막아내나만 보시죠. 엔비디아 요것도 한 달 정도 잡으시고요.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를 보면 안 사요. 약간 좀 외국인들이 좀 모양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약간 삼성전자로 중심이 약간 이동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는 엔비디아를 실적 노출 이후까지 바닥 잡고 숏에 걸린 거 상황이니까 아직도 사지 말자 뭐 이런 전략이고요. 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박스 이론으로 보면 요번에 121선이 18만 원, 그 다음에 요번 상단이 22만이니까 여기에서 한 3개월간 갇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단을 틈에 나오면 이걸 적극적 사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니까 한미반도체가 꺾여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번에 7만 원 쌍바닥인지 8만 원을 지지할지는 SK하이닉스나 엔비디아한테 결정될 테니까 이거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SK하이닉스 갖고 판단하니까 이것도 한 달간은 매매하지 마 전략이겠죠. 네. 그 다음에 그런데 반대로 DBI텍이 급등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커요. 딥시크가 불러온 시장 상황이 저사양 디램이라든지 중국의 수요에 연결된 종목들. 그러니까 전번에 제가 제주반도체 에너지를 봐라. 그게 딥시크 관련 연결고리에 중국에 납품하거나 중국 관련된 뭔가 수주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약간 삼성전자가 혜택을 보는 것 같고 이 DB하이텍이 이제 풀가동 공장을 돌립니다. 이것도 8인치니까 좀 약간 저사양의 디램 이게 이제 이런 각도를 준다는 얘기는 벌써 약간 비싼 고급 사양보다는 저사양의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부장주에서도 차별화가 막 나온다는 얘기겠죠. 엔비디아향 HBM은 좀 소강 상태고 그다음에 빈집털이 된 종목 중에 중국이 수요 미국과 막 싸우지만 중국이 굉장히 수요가 증가할 것 같거든요. AI가 만든 후폭풍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 관련된 DB하이텍이 저는 더 치고 나올 그러면 거고. 일단 정리를 좀 해보자면 엔비디아의 주가는 박스권 하단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향인 SK 하이닉스나 HPSP, 한미반도체는 지금 매매 시점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여기서 10에서 20% 더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딥시크 연결고리에 있는 종목들 지난주에 제주반도체를 언급을 하셨었는데 제주반도체나 DB하이텍은 지금 자리보다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림목대 사는 전략으로 네. 거기서 순환이 계속 나오는 걸로 그러니까 저궤도상의 온 디바이스 AI 붙은 것 중에
그동안 급등했던 SK하이닉스발 거는 조정하고 네. 그 다음에 약간 이제 후발주들이 뭐 5G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그러니까 소외주들 키 맞추기 전략이 소부장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급등했던 유리기판이나 HBM3 관련된 종목들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낫고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 향 관련된 것들은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뭐 로봇이나 아니면 바이오 쪽이나 뭔가 M&A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요번에 또 대법원 상고했으니까 이것도 또 찝찝하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좀 외국인이 매수를 해줘요, 이제는. 네. 그런데 제가 전번에 5만 원, 6만 원의 중시가 5만 5천 원까지 왔어요. 근데 6만 원을 돌파하는 상황은 아직 안 보여요. 그리고 요번에 공격이 5만 1천 원까지 공격했거든요. 네. 그러면 5만 5천 원 중심으로 올라봤자 3천 원, 떨어져봤자 3천 원. 여기서 당분간 갇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한 상태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매수는 외국인들이 좀 해주는데 뭔가 금융투자가 때려요. 그리고 뭔가 화끈하질 않아요. 삼성전자는. 그래서 삼성전자 매매하기가 제일 까다로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은 그냥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네. 그냥 그 늪을 벗어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저는 6만 전자 돌파할 때까지 그냥 5만 6만 원 마음의 보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거기서 사고 팔고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흐름이 SK 하이닉스 쪽보다는 삼성전자 쪽으로 좀 온 거는 맞는데 외국인의 매수도 들어오고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6만 원 이상까지 올라갈 어떤 트리거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관점이시군요. 그래서 네.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 관련된 그룹의 ETF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왜냐하면 ETF를 사봐라. 지금 그룹 ETF 중에서 가장 대박인 게 하나그룹 ETF고 하나그룹 관련된 거. 네. 그 다음에 삼성그룹 ETF는 가만 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는 뭐 삼성물산이나 삼성 SDI나 삼성 S 다들 하단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성그룹 K 코덱스 삼성그룹 보시면 바닥은 형성된 것 같아요. 오르는데 에너지가 적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편하게 해놓고 삼성전자 6만 원에서 7만 갈 때까지 묻어두시는 게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 올라갈지 이 키 맞추기를 삼성그룹이 못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편하게 하는 게 채권 투자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삼성전자 투자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수익률 측면에서. 예. 네. 그리고 삼성전자 올라가면 이것도 자동으로 올라갈 테니까 그런데 이제 위치상으로는 코덱스 삼성그룹보다 타이거 삼성그룹 펀더멘탈이 조금 더 낮아요. 그러니까 타이거 삼성그룹 펀더멘탈을 사셔서 한 연말까지 가면 20% 정도 수익은 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니 거기에 연관된 종목들은 약간 부품 따는 선수들 감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 감각이 형성되지 않은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항상 파생 시장과 연계해서 시장 흐름을 예측을 해주시는데 코스피가 일단 단기적으로 2,450에서 2,550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550 부근에서는 저항의 벽이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왔잖아요, 대표님. 앞으로는 어떨까요? 아니 계속 두들겨 맞아요. 2,550만 갈 때쯤 되면 나스닥 올라 오늘은 가겠지. 네. 그거 올려놔요. 그런데 현 선물에서 안 사요. 에너지가. 그리고 올려놓으면 죽이고 올려놓으면 죽여요. 그래서 오늘 밤에 CPI 좀 여기서 좀 그러니까 340점 뚫자. 네. 이게 이제 2,550 벽을 뚫어주는 에너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340을 못 뚫으면 요번에 339까지 갔다가 2월 3일 날 320까지 그냥 툭 맞았던 이거를 또 한 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를 해주는 상황이 나와줘야 되는데. 미국에서? 예. 네. 근데 이게 또 10년짜리 국채금리 올라가고 달러 강세로 가고 금리 갑자기 여기서 늦어진다 해버리면 이게 또 요새 그래서
그 미국의 나스닥도 갇혀 있고 매그니피션트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또 흘러내리면 유동성을 또 올려놓고 또 흘러내리고 유로를 올려놓고 이런 에너지는 나오지만 우리나라 테마주보다는 수익률이 적은 게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파생 시장에서 롱숏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삼성전자 버티는데 SK하이닉스 죽여버리거든요. 삼바 버티는데 현대차, 기아, 2차 전지가 제일 끔찍해요. 네. 2차 전지. 그러니까 이번 시장은 저는 엔솔, 삼성 SDI,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가 바닥 들어오면 이제 이거 뚫는다고 보겠습니다. 바닥 확인되고. 그런데 그거는 대충 이달 말이나 3월 초 될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 다 유예. 요게 딱 맥점이 3월 중순 정도예요. 근데 이때 정도가 우리 선물 옵션 동시반기 다 걸려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쯤에 이제 중국의 전인대 정협에서 여기서 충돌되는지 오늘 대만 해협을 군함이 딱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그 군사적 카드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추적해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지금 상호관세 뭐 이제는 쿼테 없이 이게 아직은 반응을 안 한다고요. 뭐 악재도 아닌 것 같고 뭐 반사이익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갈팡질팡 하는데 3월 중순은 뭔가 확실하게 뭔가 기업별로 저는 이번에는 기업별로 공격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 이렇게 섹터별로. 네, 섹터별로. 네. 2차 전지 뭐 어떤 섹터를 딱 찍을 것 같아요. 네. 이게 3월 달에 확인될 것 같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그쪽 매수 에너지가 형성되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파생 시장을 놓고 보면 이걸 보시면 올라가면 또 두개 맞고 올라가면 또 두개 맞고 올라가면 이게 딱 2550 라인이에요. 선물로는 337 라인입니다. 이거를 5포인트 이상 뚫어주는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가 55,000원에서 2,000원, 3,000원 더 올려줘야 돼요. 이게 CPI 모멘텀을 올려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완충작용을 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아직도 환율 리스크는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1,450원을 안 깨요. 이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장 바닥은 1,470, 80원 뚫었는데 현대차, 삼성전자, 특히 2차 전지들 현대차가 어느 가격에서 멈추나 그거 확인해야 이번 시장이 바닥이 확인되지 않을까. 그 타이밍은 3월 달 봅니다. 네. 2월 달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달까지는 그냥 우리도 박스로 갇혔고 수익률 게임에 이제 타마주들 중에서 뭐가 남았나. 우리가 허시실 전략으로 관심 없는 쪽으로 저번 시간에는 6월 달에 뭐 오징어 게임 3나 사료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ETF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상대 속도. 우리가 이제 하나씩 끝나고 하나 시스템으로 다 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거의 상한가예요. 이제는 이 방송 듣고 하나 시스템 들어가신 분들은 반 때리시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부터 추가 올라가는 건 비율 매도하시고 이제 하나그룹에서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 ETF 중에서 어떤 쪽으로 또 ETF를 이동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시간이 2, 3월 달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아직도 테마장은 계속되는데 네. ETF의 그 우선순위 갖고 종목 찾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테마장은 계속 될 거고 앞으로는 어떤 ETF가 수익률을 좀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딥시크 문제와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테슬라 숏 그리고 중국 전기차 롱 이런 전략을 강조해 주고 계신데 언제까지 이런 흐름이 좀 지속이 될까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BID가 꺾일 때 BID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러니까 300불 근처 320이니까 거의 다 왔어요. 네. 근데 여기서 툼에 나왔던 BID가 더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두 가지 갖고 봅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요. 이게 지금 보시면 옆에는 월봉이에요. 지금 10,000이라는 가격이 뭔가 여기 보시면 계속 두들겨 맞는 자리예요. 이걸 뚫으면은 BID 치고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이 BID입니다. 이게 딱 보시면 테슬라 꼭지 찍고 급락하는 동안 저점 찍고 탁 치고 나가요. 이거는 어떤 논리는 계속 중국 공격하고 관세 매기고 앞으로 겁낸다는데 오히려 BID는 치고 나가고 테슬라는 숏이에요. 이게 바뀌는 타이밍이 언제 나오냐. 이게 앞으로 시장을 읽는 가장 키일 것 같아요.
근데 이 BID하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저희가 딥시크에서 이 종목이 옛날 뉴스케일에 2불 때 한 것 같이 이거는 무조건 상한가 10번 갈 것 같다라고 얘기해드린 저장동팡입니다. 지금 상한가 흔들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상한가입니다. 이게 딥시크 관련주. 네. 네. 이게 엔비디아를 위를 제한시켜요. 그리고 저사양 뭐 관련된 종목들의 반도체를 더 급등시키는 에너지예요. 이게 꺾여야 스위칭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BID하고 저장동팡이 꺾여야 엔비디아가 다시 갈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또 테슬라가 바닥을 찍을 수 있구나. 이거를 롱숏으로 보겠습니다. 분명히 싱가포르나 아시아를 관리하는 핵심 CIO들이 요것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요거 땡겨놓고 스위칭에 계속 밀어. 요게 가장 또 시장을 읽는데 하나의 맥점을 결정하는 그러한 종목일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못하면 아직도 한 달 동안 우리가 이것도 묘해요. 동학개미 운동이 막 하다가 이제는 작년도까지는 이제는 진우승으로 미국 가야 된다. 서학개미. 근데 이제는 실적으로 연초 대비는 중학개미의 수익률이 보이지 않게 어마무시해요. 이게 한 달간 더 지속된다는 얘기는 미국이 퉁퉁 빠졌다가 대반등 주는 그런 형태고 수익률 게임은 중국과 거기에 반사익을 받는 우리 뭐 소부장이 됐던 또 뭐 파이 공격하면 우리 5G나 또 여러 가지 연결고리의 테마주들 이런 것들이 형성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전히 2월달, 3월달은 키 맞추기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런 핵심 부분을 잘 들여다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네. 온디바이스 AI에서 종목을 한번 찾을 때 이렇게 찾을래요. 5일 전에 저점에서의 가격대입니다. 이 빨간 색깔만 보세요. 네. SK하이닉스 마이너스입니다. 삼성전자도 그냥 5%예요. 여기서 5일 전 대비해서 제일 많이 나게 제주반도체 24%, 퀄리타스 반도체, 심텍. 이 심텍, 원익, IPS, 덕산, 이게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이 5일 전부터는 그동안 못 올라갔던 것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먼저 갔던 거는 오히려 조정을 하고요. 하미반도체,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다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10일 단위로 요거는 10일 단위로 본 겁니다. 온 디바이스 관련 종목들의 그거 그거 그 기준으로 일단 수익률 10일 동안. 네. 10일도 비슷해요. SK하이닉스는 오히려 10일 마이너스 10% 정도입니다. 삼성전자 3%예요. 5일 전이나 10일 전이나 삼성전자는 그냥 징글징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제주반도체 28% 대신 퀄리타스 반도체가 10일 전에서부터는 둔해져요. 미리 갔고 칩셋 미디어도 미리 갔고 AD텍 그러니까 여기서도 선수 교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갤럭시 쪽 25 제일 팔리네 5G 그러니까 소외주들의 소부장의 키 맞추기가 10일 전부터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작년 20일 전으로 돌리면 한번 보시죠. 제주반도체가 거의 7, 80%. 그러니까 20일 전후에서는 이런 종목들 칩셋 미디어, 퀄리타스 반도체, 제주반도체가 시장을 리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가 남았나 할 때 저는 두 가지 전략입니다. 엔비디아가 다시 빠질 때 하미반도체 다시 저점을 잡는 타이밍을 잡는 전략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뭐 네페스 아크 그동안 오르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사서 이거는 추세 매매 아니 단타치기 여기서 단타치 수익률은 한 20% 잡고 짧게 끊어치는 그러니까 어차피 키 맞추기니까.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위가 갇혔다고 보는 거니까 네. 그런 전략이 소부장에서는 나오니까 오히려 갤럭시 부품단이나 PCB 쪽이나 아니면 5G 통신이나 이런 쪽에서 종목 찾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급등했던 거는 소부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피하시는 게 거기 기준은 12월 9일이 저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거기서 100% 이상 간 거는 무조건 피하시죠.
그런 기준으로 대응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 소부장주들 중에서도 차별화 전략이 그렇게 형성되면 뭔가 그 트레이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괜히 애매할 때 따라가면 이번에는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네. 아직 미국이 그나마 19,000을 지지해 줘야죠. 이걸 끊고 툼에 나오면 이거는 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3월 달까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장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업종 섹터가 바로 조선과 방산이었고 그간 많이 올랐던 소프트웨어나 로봇 관련주들의 급락이 눈에 띈 하루였는데 대표님께서 지난주에 로봇주가 너무 많이 올랐다. 지금 자리는 먹을 것보다는 잃을 자리가 더 많이 눈에 띈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실 댓글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었거든요. 한 주 동안 로봇이 다시 오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좀 흔들린 건데 아직도 그 관점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변함없어요. 네. 왜냐하면 로봇주가 제가 2월 전번 주에 이 그림을 보여드렸을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200%, 로보티즈 200%, 루닛 170% 이런 거 왜 해요? 네. 오히려 일주일 단위로 요 밑에 단에 휴림 로봇 같은 거 하신 분이 50% 단기 수익이 제일 컸고 키 맞추기 전략 나오고 이제부터 저는 이거 실적단 뒷받침 안 되고 테마로 간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불을 지른 거는 삼성그룹, LG그룹의 대표성 M&A나 이런 선도주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확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수치 찍히나 안 찍혀요. 그러니까 2월 특히 3월 달 되면 코스닥의 실적단들이 쫙 나온다고요. 아니 더블 갔는데 어떤 거는 적자예요. 그러면 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라고요. 마치 더블 간 것들은 순식간에 30% 마이너스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매매를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올려놓고 흔들고 올려놓고 흔들다가 이 하단이 지지지 못하고 퉁 빠지면 이거는 잘못하면 한 3개월 고생해 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오히려 로봇주 팔아갖고 이제 남아있는 게 우주항공, 우크라이나 재건, 다른 그 테마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로봇주는 이제 종목 선택이 참 어려워요, 이제는. 저는 고점에서 30% 빠지지 않는 한 안 하겠습니다. 로봇은요? 네. 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이 고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작년 하반기? 작년 11월 12일입니다. 네. 여기 딱 보면 11월 12일 날이 다 급등하고 그리고 이게 저점이 12월 9일 날 박살이 났어요. 그거를 다시 지금 고점을 치고 나가는데 지금 최근에 전진건설 기계나 HD 현대건설 기계 이런 것들 올라가고 그때 100% 올랐던 SY 스트랩 보세요. 박스에 갇혔어요. 생각보다 강하지 않은 이유는요? 아직까지 푸틴이 오케이 안 할 것 같으니까 한 번 만나갖고 될지 또 그때 상황이 어떻게 그 우크라이나가 진짜 인정을 할 건지 그 다음에 또 독일 유럽 연합이 또 어떤 카드를 쓸 건지 이런 것들이 다 오리무중 불확실성 아닙니까? 네. 그리고 한 번 만나갖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거기를 흔들어갖고 그린란드 뺏어오고 딴 데 신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가장 그 최근에 본 이 데이터가 그 멕시코만을 걸프 오브 아메리카로 부르는 순간에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타이밍이 늘어질 수도 있다. 잘못하면 그 재건보다 드론이 먼저 가나? 뭐 이런 스타일도 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진짜 수주를 해 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뉴스에 젤렌스키, 푸틴, 그 다음에 트럼프가 화면에 같이 떠서 회담장에 딱 들어가서 뭐 이런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게 보일까요? 한 달 내로는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 상호 관세로 니네들은 이렇게 공격하고 이거 하는데 한 달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별로도 공격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만과 그 다음에 중국 카드를 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분위기만 띄우지 우리가 확실하게 무슨 도장 찍어주는 거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뭔가 뉴스 나오고 그럴 때 올려놓고 죽어요. 올려놓고 죽어요. 윗꼬리만 계속 달린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로봇주나 다른
것 같이 조선 방산 같이 선도주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이게 기간이 좀 늘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전진건설 로봇이나 현대건설 기계가 제일 강해요. 그리고 작년 11월 달 먼저 한 건 다 조정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현대건설이 오히려 치고 나가고 있고요. 현대건설이 이것도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현대건설 치고 나가고 있고 에버다임이 나는 이게 가면 재건이에요. 데모 에버다임. 근데 보세요. 계속 상단에 꼴이 달려요. 이걸 여기서 상한가를 치는 몸통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나오지 않는 한 저는 오히려 드럼 쪽 볼래요. 그러니까 약간 그린란드 야욕을 계속 펼칠 것 같고 이게 또 히토리를 건들 것 같고 자원 개발을 건들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물류가 노이즈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물류 노이즈 걸리면 사료라든지 그 펜오션이나 H&M 오히려 엉뚱하게 그쪽을 보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이번에 현대글로비스가 15만 원까지 하면서 매도하라고 그랬거든요. 12만 원, 13만 원 다시 그거 사는 게 박스를 거놓고 12만 원, 15만 원 현대글로비스 단타하는 게 낫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전략을 짜 드리겠습니다. 수익률 측면에서는 그쪽으로 이동해서 매매하는 게 낫다라는 관점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도 박스 이론으로 트레이딩 감각이지 재건주가 화끈하게 뭐 로봇주나 네. 그 다음에 또 K 방산이니 K 하나그룹 주가들이니 이런 것 같이 에너지는 나오질 않더라고요. 오늘 미국 우주 항공 관련주 또 한국에서는 하나시스템이 거의 상한가에 급등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종목들이어서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지 이 배경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하나시스템은 이제부터는 50% 빌매도하고 여기서 한 20, 30% 더 가면 다 파는 빌매도 감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가는 게 미국의 그 우주항공 ETF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이게 로켓랩 그림입니다. 박스예요. 작년 11월부터 로켓랩 사신 분은 먹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급락 22불 때 급락했을 때 산 사람들이 그나마 뭔가 트레이딩 할 수 있고 박스에 갇혀 있어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거는 그동안에 가장 급락했던 종목들이 선수 교체가 나와요. 옛날에 얘가 1등이었다가 12위로 떨어지고 이게 12위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로켓랩이 1등으로 가면서 이렇게 올라온 게 작년 10월부터 이 게임이라면 지금 UFO 관련된 이게 ETF예요. 박스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스페이스 X라든지 머스크 트레이딩 뭔가 여기서 에너지가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죽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난리예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여기 UFO ETF의 순서 한번 보시죠. 새로운 종목이 1, 2등으로 등장했어요. 그리고 로켓랩이 1등에서 3등으로 갔고 10위에 있던 ASD 스페이스 모바일이 4등으로 갔어요. 여기도 선수 교체가 있지만 박스. 그러니까 선수가 1등이 바뀌고 1등, 2등이 밑으로 내려오면 많이 올라온 거 그 안에서 포트폴리오 조정하지 추세는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우주항공 ETF,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1등 간 것들이 이제 벌써 팔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1등이 됐다 그러면 이제 대차 매매 들어가거든요. 플래닛. 이게 1, 2등 종목입니다. 그나마 단기 이거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 그리고 오늘 이 하나시스템이 상한가를 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하나시스템을 저점이 9월 9일이 저점이에요. 네. 이때가 16,000원입니다. 이게 3만 2, 3천원이면 이제 100%가 나왔어요. 이게 단간에 이제 더블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오션은 보세요. 작년도 이 12월 9일이 3만 원 붕괴했다가 지금은 거의 6만 5천 원. 이것도 더블 이상 나왔습니다. 이거는 보유자 영역이고 이제는 이거를 이제부터 사야 됩니까? 그러면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쪽에서 다음 그림을 볼 때는 저는 하나그룹에서는 금융주 하겠습니다.
하나그룹주가 요새 엄청난 기염을 뿜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르지 않은 게 금융 쪽이에요? 예. 네. 이제는 하나생명이라든지 하나투자증권. 네. 이거는 이제 그 김동완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 그림 보시죠. 이 김동관 이 부회장 이 에너지에 관련된 종목들이 어마무시하게 급등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부분은 저는 금융을 건들 것 같아요. 이제 이것도 거버넌스 때 후계구도거든요. 금융의 담보 가치 높여갖고 왜냐하면 아직도 갤러리아나 이쪽의 백화점은 제일 늦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금융을 키운 다음에 63빌딩 전체적인 에너지에 건물 짓고 거기에 백화점을 짓든지 땅을 사갖고 그 NH에 있는 그 빈 땅이거든요. 여의도 그 소모봉 옆에 주차장 그거를 담보 그걸 획득하려면 이제는 이쪽 금융 사이즈가 커져야 돼요. 담보 가치 높이 게임이. 그래서 이제는 하나그룹에서 남은 게 뭐냐 찾을 때는 하나투자증권 그 다음에 이건 또 토스하고도 연결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그룹은 금융주 섹터를 그 허실스 전략으로 대응하셔갖고 이것도 호흡이 한 6개월 정도 가셔야 될 겁니다.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네. 그리고 하나시스템은 이제부터 10% 올라갈 때마다 때리는 그런 감각으로 대응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시대 흐름을 잘 타서 하나그룹주가 이렇게 올랐는데 거버넌스가 엮이면서 앞으로 더 오를 만한 종목으로 금융 쪽을 보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는 장남인 김동완 회장 문제는 거의 다 해결한 것 같고 그러면 이제는 자꾸 지금 무슨 아홉도 인수하고 뭐 이렇게 자꾸 확장하잖아요. 가장 기반이 중심이 금융이 돼야 됩니다. 제가 LG그룹이 박살난 게 금융이 없어서 그런. 왜냐면 어떤 기업이 IPO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려면 자기네 자체 내에서 그거를 펀드 만들거나 자산운용해서 ETF 만들어 갖고 지금 하나 자산운용이 운영하는 게 플러스 붙은 거거든요. 네. 작년 연말부터 어마무시하게 신규 상장해 ETF. 그러면서 거기에 1등, 2등, 3등이 갖다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하나 시스템이에요. 펀드 생길 때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에너지가 들어오잖아요. 가장 끔찍한 게 LG그룹입니다. LG그룹 옛날에 LG투자증권이 있었는데 그거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번에 LG사이언스 상장하고 나서 시가가 고가면서 급락하는 거 보세요. 이게 금융 사이즈에 관리해주는 팀이 있다면 이런 모습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ETF 중으로 여러분들 그 플러스는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LG그룹 ETF 하나 있어요. 하나 있습니다. 처참하겠는데요? 뭐 있냐면 네. 타이거 LG그룹 펀더멘탈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2021년 꼭지치고 우하향 추세예요. 그럼 얘 구성선분의 1등이 뭐냐? LG화학이 20%. LG화학이 이 그림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2등이 LG 플러스, LG전자. 여기서 최근에 움직이고 바닥진 게 LG 이노텍입니다. 이노텍 정도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요번에 LG CNS 보세요. 신고 딱 그날이 고점 61,000원이고 전 이럴 때는 무조건 10%, 20%, 30% 빼봅니다. 그래서 요번 바닥이 10%대에서 나오냐, 20%대 나오냐, 30%까지 뺐다 나오냐. 이거 3개월 정도 볼래요. 네. 이거를 아까 얘기한 LG 화학, LG 엔솔, 그 다음에 이 LG전자, 특히 LG전자 이런 것들 갖고 볼래요. 이게 LG 화학 그래프입니다. 지금 LG 화학 갖고 계신 분들은 아주 2차전자가 똑같이 지옥입니다. 네. 이거 빨리 빠져나가고 딴 거 하나그룹 갔으면 아니면 다른 로켓주 갔으면 기업의 가치보다 더 뭐랄까 인지도나 그게 몰랐어도 이런 걸로 가신 분하고 못 가신 분의 차이가 하늘과 땅. LG화학 보세요. 이게 엔솔도 그렇고 LG전자는 이번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세탁기 딱 집어갖고 공격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바닥을 확인해 줘야 되는. 그러니까 기업을 때리면 저는 LG그룹 때리고 반도체 관련된 그 다음에 또 2차 전지하면 이게 이번 3월 달이나 4월 달에 우리 시장 종합주가지수 환율 이걸 결정하는 대표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여기 자산운용사가 있거나 ETF가 한 10개 정도 되면 안 빠져요. 거기에 자금 관리가 들어가고. 근데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그룹 주에서는 저는 32만 원대 엔솔 거기서부터 사보겠습니다. 그리고 LG이노텍은 14만 원, 15만 원은 사보겠습니다. 이제 물려도 거기서는 이제 갔다 해서 이만큼 빠졌으니까 거기서 10% 더 빠지면 거기에 이제 풀베팅 매수 완료하고 바닥 확인하는 거고, 오히려 그동안 장이 빠질 때는 그동안 급등하고 빌려다가 숏을 치거든요. 이거는 이제 숏 칠 것도 없을 거라고요. 오히려 이제 그때는 오히려 환매수 시킬 거라고요. 숏 친 거, 이제는 다 들어왔어 해서 매도층 합성된 거를 환매수 시키면서 올라가는 코스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허시슬 전략으로 엔솔하고 그다음에 LG 이노텍을 이제 또 마치 이런 쪽에 있는 게 최근에 이게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시는데 MSCI에 편출된 거. 실전에서는 편출된 걸 사셔야 됩니다. 열 몇 개 종목이 편출됐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편출된 거, 그러면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이것만 관리하고 MS 관리하는 사람은 거의 5, 6개월 전에 압니다. 정확하긴 않지만 요거 대충 빠져나간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계속 숏을 치거든요. 그래서 막상 편출되면 이제는 공매도가 없어요. 네. 그러면 거기부터는 다음 그림에 다음에 편입되는 기간 동안 매도 친 걸 환매수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빠졌다가 제자리 뛰게 하거나 이제 다른 변수로 올라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것들이 포스코 DX 이런 요번에 빠져나간 것들 중에 그런 것들 오히려 찾아내는 게 또 하나의 또 허시스 전략이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역발상 전략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역발상 전략은 사서 갖고 금액은 크게 나눠서 하지만 6개월 호흡을 보셔야 돼요. 바닥 잡는데 1, 2개월. 네. 또 수급이 또 다른 끌개가 오면 빠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시간 내 싸움일 거니까 그런 역발상 전략으로 또 MSCI 편출된 거거나 LG그룹주 중에 요번에 바닥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저는 3월 달에 이제 드디어 바닥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들어올 것 같아요. 걸프 오브 아메리카. 이게 멕시코만이거든요. 여러분들 요 위치 딱 보세요. 여기가 파나마 문화예요. 여기서 돌려갖고 태평양으로 빠져나가는 요지고요. 우리나라도 딱 가면 요거를 끌고 나서 여기가 이제 조지아 공장, 알리바바 공장, 여기 딱 뭐예요?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 모든 에너지가 여기 모여있는 장소예요. 이거를 아메리카만으로 마치 독도 일본에 주장하는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변에 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리아, 쿠바는 난리 날 거라고요. 저는 이걸 일부러 노이즈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이게 뭐라 그럴까, 손잡이에 이게 노이즈 놀래게 만들어 갖고 사람들마다 지 뜻을 더 유리하게. 그러니까 간단히 이거 까먹었는데 풀밭에서 이렇게 흔들면 뱀이 확 나오잖아요. 그런 전략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네. 이제 2차 전지가 3월 달에는 환율 기준으로 1470 넘는 순간에 나는 2차 전지 사야겠다. 1,470원 넘는 순간에. 네. 네. 1,470원에서 1,500원 바로 갈지, 거기서 쌍목 날지는 트럼프 이분과 시진핑 이분의 그 핑퐁의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오나, 대만 단어 나오나, 이게 환율을 결정할 테니까, 네. 그때 2차 전지를 볼래요. 이제 다 두들겨 맞지 맞고 다 두들겨 맞았다. 오히려. 그러면 거기서 V자가 한번 마치 한미약품 7만 원에서 12만 원 가듯이 그런 에너지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타이밍은 환율 갖고 볼래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허시 전략으로 이제 에코프로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작년만 해도 제발 확인될 때까지 하지 마. 그게 지금 제가 엔솔도 42만 원대 때려. 그거 먹을 거 없어요. 그게 33만 원입니다. 다시 하다 왔거든요. 네. 여기서 직전 저점 깨면 어떤 면에 투매가 나요. 그게 매수 사인 같고 이게 환율로 해서 2월 말에서 3월 달에 뭔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역발상 전략으로 이제는
편하게 하실 분들은 그런 거 찾아다니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남들이 보지 않는 종목을 봐야 된다 하시면서 6월에 방영되는 오징어 게임 3 관련주를 보자. 그 다음에 사료 쪽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오늘은 그 다른 섹터로 LG그룹 관련주 중에서 LG 이노텍과 LG 에너지 솔루션 네. 말씀하셨고 또 계속 하락하고 있는 2차 전지도 환율이 1,470원, 80원 뛸 때 바닥으로 잡고 대응해 볼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 더해서 수소 ETF도 눈여겨보세요, 대표님. 예. 어떤 관점이세요? 저는 이 수소가 또 그 SMR 같은 상황이 이제 나올 거로 봅니다. 네. 그 기준을 보는 이유는 항상 어떤 상황이 나올 때는 그 징후가 있어요. 제가 그 징후를 굉장히 중요한데 이 뉴스입니다. SK그룹이 미국의 플러그 파워의 2.3조 실탄 확보. 이거를 옛날 그러면 두산그룹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이를 지분 확보. 입을 때 이 네. 뉴스하고 그 오버랩이 돼요. 지금 뭐 그린 수소라든지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이쪽이 미국에는 플러그 파워고요. 우리나라는 뭐 두산 피어셀, 하나 솔루션, 뭐 일진 다이아, 일진 하이 솔루스 이런 등등등등입니다. 그리고 기아예요. 이게 현대차 그룹이 그리고 또 하나의 징후는 니콜라가 파산했어요. 전 이것도 징후예요. 네. 그 니콜라는 하나그룹이 그 김동완 회장이 미국 가갖고 투자해갖고 막 성공 사례 나왔는데 그런 기업이 이제는 파산했어요. 수소 트럭을 만드는. 근데 그러면 그쪽 밸류체인이 미국에서는 다 망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인 수소 밸류체인에 관련된 현대차그룹, SK그룹, 포스코그룹에는 없어요. 그러면 다른 것도 다 교통정리되고 주가는 다 박살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플러그 파워의 월봉입니다. 2차 전지 보는 거와 똑같죠. 그러면 지금 요번에 1.6불에서 3불까지 더블 갔다가 다시 원위치예요. 요런 게 저는 뉴스케일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수소차부터 보지 마세요. 네. 수소 연료 전지. 그리고 이제 암모니아 우리가 거기에서 생성되는 부생수소를 이게 또 하나의 그 대체 에너지로 뭔가 그 현대차 그룹이 정의선 회장님의 수건이에요. 또 요런 게 앞으로 또 하나의 틈새 전략으로 이게 남들 쳐다보지 않는 그런 전략. 그럴 때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기에 라이즈라고 글로벌 수소 경제 ETF가 있습니다. 그럼 라이즈 플러스는 하나 자산운용이라면 라이즈는 KB예요. KB은행. KB자산운용. 그러면 여기에 1등이 블룸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ETF고 수소 ETF. 여기에 두산 피어셀 플러그 파워가 6이에요. 네. 그럼 저 맨 밑에 있는 거를 쳐다보면 됩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블룸에너지 1등은 한 단계 올려놓고 지금 지그재그예요. 1등은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산 피어셀 꼭 2차 전지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플러그 파워 완전히 뭐 에코프로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뭔가 저는 뉴스케일이 입을 때 이런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뉴스케일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그러니까 대체안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전기차 싸움이 지금 막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탄소 예를 들어서 기후협약 떠나갖고 뭔가 탄소 배출권 그리고 또 청생 연료 이렇게 되면 이게 수소 에너지가 또 하나의 또 물주기가 되는 타이밍이 반드시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또 주도하는 기업이 현대차, SK그룹, 우리나라 포스코예요. 그리고 미국 들어가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한번 ETF로 그러니까 여기에 또 허시스 전략으로 다시 한번 보는 게 라이즈 글로벌 수소 경제 ETF를 한번 사보시고 거기에 구성 성분을 한 이런 것들은 3개월마다 한 번씩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또 허시스 종목 중에서 뭔가 여기에서 또 하나의 큰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간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 업종들 중에서 오늘은 뭐 인터넷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로봇주가 하락하고 조선과 방산 쪽이 급등하고 이런 섹터들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쪽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시선을 좀 돌려보는 게 돌려보는 좋겠다.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 로봇이나 네. 그다음에 K 조선이나 K 방산이나 K 우주 쪽은 이 고공에서 다 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그 조정 이런 것들이 끝나지 않으면 갑자기 20이나 30% 빠지면 다시 돌리면서 계속 순환이 돼요. 그래서 거기성에서도 아직까지 못 간 하단들은 있어요. 네. 원전에서는 뭐 휴림 로봇 다음 타자가 이제 비치로테크라든지 뭐 오르비텍이라든지 이제 그리고 대장인 한전 기술을 치고 나가게 하든지 뭐 이런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트레이딩이라고요. 그리고 뭔가 시장이 붕괴되면 안 돼요. 급등한 것일수록 시장이 붕괴되면 이게 높이 있던 게 갑자기 그 차익 매물에 의한 변동성이 20, 30%는 순식간에 나와요. 하루만 해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응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완전히 바닥에 있는 거는 시장이 1500원 돌파해서 이 시장이 100포인트 부러졌어요. 뺐다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위치 에너지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주도주 바뀔 때 이게 또 선도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지금 2, 3월, 4월 달이 굉장히 우리나라 쪽으로는 이제 펀치 맞는 구간이에요. 그동안에는 우리는 좀 뭐라 그럴까 건드리지 않았고 우리가 또 상담할 수 있는 대표자들이 없기 때문에 약간 패싱했던 느낌이라면 네. 이제 3월 달부터는 우리를 건드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건드릴 때 기업을 다이렉트로 건드릴지 뭐 주한미군, 주둔군, 뭐 대만하고 중국하고 같이 건들지 아니면 뭔가 흔들 때 분명히 롱숏이 나올 거예요. 롱숏을 가장 나쁜 거는 그동안 급등한 게 숏으로 바뀔 때가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숏 나온 것들은 오히려 롱으로 바뀌면 또 오히려 탄력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3월, 4월, 5월이 환율 리스크라든지 우리나라 그때쯤 되면 이제 정치 일정이 대충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사이 구간 동안 뭔가 틈새 전략을 노리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지금은 대부분 보면 눈에 와, 저 하나그룹 저걸 왜 놓쳤을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막 찾았거든요. 방산에서 아직도 저걸 막 찾으려고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좀 선수 감각이 있거나 전업 투자가용이에요. 그건 들어갔는데 내가 어느 선 깨면 바로 끊을 수 있는 분인데 사놓고 다른 일 봤다가 갑자기 20% 빠지는데 이거 왜 빠졌어요? 이러면 이거는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오히려 안 하시고 오히려 그런 종목은 갑자기 이유 없이 2, 3% 급락을 해요. 그럼 그때나 분할 매수 들어가는. 마치 엔비디아가 공허행진 했다가 115 퉁 빠질 때 잠깐 들어가는. 테슬라가 300불 근처 잠깐 들어가서 트레이딩하는. 우리나라 주도했던 종목들이 그렇게 하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정치 리스크가 머지않아 해소가 돼서 환율이 다시 좀 안정되는 가능성을 말씀하신 전문가들도 있어요. 근데 대표님께서는 오히려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을 좀 높게 보시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정치권 안정하고 상관없습니다. 트럼프가 상호 관세 잘못하면 또 이게 뜻대로 안 되면 보편 관세 뭐 어떤 상황이 나올지는 3월 달에 중국하고의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것만 보세요. BYD하고 테슬라가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계속 BYD 올라가고 이쪽이 계속 테슬라 빠지면 우리는 이거는 또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미국 의존도가 더 높아요. 중국은 줄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미국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3월달, 4월달은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환율 부분이 우리나라 정치권 안정과 상관없습니다. 이게 환율 안정이 오히려 그 헤지펀드들의 롱숏 전략에서 10원, 20원이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맞출 수 없어요. 제가 가장 불안한 게 1,450원이 지금 그냥 하단으로 그냥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20원도 그냥 순간적으로 오를 수 있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50에서 70을 부러뜨려요. 그 2월 3일 날 보셨잖아요.
그와 비슷한 것들이 자주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럴 때 때리는 건 EWI를 때려버리거든요. 그러면 순서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B금융 이런 것들 순서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날 5%나 7%그 개별 종목 그렇게 되고 인덱스는 2, 3%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20원 올라가면. 네. 오히려 그럴 때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 장은 저라면 초보자는 30 내지 50은 현금 갖고 계십시오. 그리고 그런 상 나올 때나 좋은 종목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30% 나고 투자를 할 때는 허실시 종목들을 분산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주도했던 것들은 대잡고 오히려 강할 때 던져갖고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낫고, 이게 실적이 나올 때까지 특히 2월 말보다 3월 달이 이제 코스닥 기업이라든지 대체거래소라든지 이번에 광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차없이 치는 거 보세요. 네. 그러면 일단 3월 달 이 감사보고서 후폭풍은 옛날보다 더 심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지나고 나서 재정비하시는 게 그때 포트폴리오 다시 3월 지나서 짜시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한 주를 더 견뎌야 하는 이승조 대표님을 만나기 전에 한 주를 더 견뎌야 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듣고 마무리 지어볼게요. 그래서 네. 지금부터 3월 중순까지는 변동성을 역으로 이용하는 네. 그런 전략이고, 다 화려한 게 위험하니까 그 갖고 계신 분들 현금화 시켜 놓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힘들다,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현금을 한 40% 정도는 갖고 가는 게 좋다라는 대표님의 의견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